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 한진그룹 회장 태준의 외아들 지훈과 유명 패션 디자이너 서연의 결혼식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역시 재벌과 결혼식은 다르구나. 하객들의 감탄사가 연회장 곳곳에서 들려왔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그야말로 여신 같았다. 32세의 그녀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였다. 긴 머리를 우아하게 올려 정리하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하얀 목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신랑 지훈은 35세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올라 있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MBA까지 마친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다. 서연과는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이르렀다. 지훈아, 정말 예쁜 신부를 만났구나. 태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62세의 태준은 여전히 정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사업가로서의 수완을 발휘해 한진그룹을 오늘날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지훈이 공손하게 답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돈독했다. 태준은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면서도 과도한 압박을 주지 않았고 지훈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연회장은 숙연해졌다. 서연이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태준도 며느리가 될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연과 태준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감정이 오갔다. 정말 아름답구나. 태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훈이 서연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그녀의 우아함과 지적인 매력에 감탄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여겼다. 서연도 태준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와 강인한 카리스마,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한 남성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존경심 정도로 생각했다. 저 지훈은 서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준은 서연을 계속 바라봤다. 오늘 그녀는 특히 아름다워 보였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의 순수함을 부각시켰고 행복한 미소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저 서연은 지훈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서연의 맑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서약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며 태준은 이상한 질투심을 느꼈다. 아들에 대한 질투였을까? 아니면 젊음에 대한 부러움이었을까? 결혼 서약이 끝나고 반지 교환이 이어졌다. 지훈이 서연의 손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태준은 서연의 가녀린 손을 유심히 바라봤다. 곧 자신의 며느리가 될 그 손이 왠지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주례의 말에 따라 지훈과 서연이 키스를 나눴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태준도 함께 박수를 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신혼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태준은 주인으로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회장님, 정말 며느리를 잘 뽑으셨네요.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렇죠. 지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준이 답하면서도 시선은 서연에게 가 있었다. 서연은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세련된 대화 솜씨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 태준은 그런 서연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부러웠다. 서연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됐구나. 태준이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네,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 순간 태준의 손이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버지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아버님.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태준의 손길이 따뜻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시아버지의 애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신혼여행을 앞둔 지훈과 서연은 피로연 후반에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도요. 정말 멋있었어요. 서연이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태준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야. 지훈이 말했다. 네, 아버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의 답변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늦은 밤 피로연이 모두 끝나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올라간 신혼부부. 지훈은 서연을 안으며 속삭였다. 서연아, 정말 행복해.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서. 저도요, 지훈 씨. 서연이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준의 강인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날 밤 태준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야 할 아버지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서연. 태준은 며느리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다. 오늘 결혼식에서 본 그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모습, 자신과 잠깐 마주쳤던 눈빛,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의 부드러운 감촉까지. 태준은 아내를 10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 그 후로는 오직 사업과 아들에게만 집중하며 살아왔다. 여자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서연을 보며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럴 수는 없어. 태준은 머리를 저었다. 서연은 아들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였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금기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신혼여행을 떠나는 지훈과 서연을 배웅하며 태준은 서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즐거운 여행 되고 건강하게 돌아와. 네, 아버님. 좋은 선물 많이 사올게요. 서연이 밝게 웃었다. 태준은 그 미소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분명 위험한 신호였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런가요? 서연도 태준의 시선을 느꼈다. 그것이 단순한 시아버지의 관심 이상이라는 것을.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태준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위험한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은 모른 채. 이렇게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다. 축복받은 결혼 뒤에 숨겨진 금기의 감정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지훈과 서연은 태준의 저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한진그룹의 본가는 강남의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웅장한 건물이었다. 넓은 정원과 수영장을 갖춘 이 집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패션 브랜드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며느리로서 각종 사교 모임과 자선 행사에도 참석해야 했다. 태준은 그런 서연을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서연아, 오늘 오후에 여성기업인협회 모임이 있다고 했지? 태준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물었다. 네, 아버님. 처음 참석하는 거라 좀 긴장돼요. 서연이 답했다. 걱정 마. 내가 미리 연락해 놓을 테니까 다들 잘 해줄 거야. 태준의 배려에 서연은 감동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그녀에게 태준의 관심은 특별하게 느껴졌다. 지훈은 회사 일로 바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연일 야근과 출장이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서연과 태준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저녁 지훈이 또 늦은 회의가 있다고 연락해왔다. 서연은 혼자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태준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혼자 먹기 적적하지 않나? 아버지도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어. 태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형 식탁에 둘만 앉아 저녁을 먹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태준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에 서연은 금세 편안해졌다. 지훈이 어렸을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한 번은 정원 연못에 빠져서
태준이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말요? 지금의 지훈 씨는 상상이 안 돼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변하는 거지. 나도 젊었을 때는 꽤 무모했거든. 태준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아버님이요? 믿어지지 않아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야. 서연이만큼 예쁜 여자를 만났으면 나도 무작정 뛰어들었을 거야. 태준의 말에 서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사실이잖아. 지훈이가 정말 복이 많은 놈이야. 태준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시아버지의 애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둘의 저녁 식사는 일상이 되었다. 지훈이 늦을 때마다 태준과 서연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아버님은 참 젊으세요.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62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여요. 태준은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구나.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훈 씨보다 더 젊어 보일 때도 있어요. 서연의 칭찬에 태준은 기분이 좋아졌다. 서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젊어지는 기분이야. 태준이 답했다.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서연은 태준에게서 아버지 같은 든든함과 동시에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느꼈다. 태준은 서연에게서 잃어버린 청춘과 아내에게서 느꼈던 여성스러움을 발견했다. 한진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다. 지우는 행사 준비로 며칠 전부터 바빴고 서연은 태준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서연아, 이쪽 꽃 배치는 어떻게 생각해? 태준이 물었다. 조금 더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게요. 서연이 의견을 말했다. 역시 디자이너답네. 센스가 좋아. 태준이 감탄했다. 행사 당일 서연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태준은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감사해요, 아버님.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행사장에서 태준과 서연은 주요 인사들에게 함께 인사를 다녔다.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지우는 행사 진행에 바빠서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 회장님 따님이세요? 한 사업가가 서연을 보며 물었다. 아니에요, 제 며느리입니다. 태준이 답하면서도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정말 젊은 부부 같으세요. 그 사람이 말했다. 태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전기 같은 것이 흘렀다. 행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다. 오늘 아버지와 서연이 정말 잘 어울렸어. 다들 부부인 줄 알았다더라. 그런가? 서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서연이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 다행이야. 지훈은 순진하게 말했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은 태준과 서연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둘 다 오늘 밤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의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검토하게 되었다. 복잡한 계약서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연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아버지가 도와줄까? 태준이 제안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서연이 기뻐했다. 그날부터 태준은 서연의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함께 회의실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서연이는 정말 똑똑해. 사업 감각도 뛰어나고. 태준이 진심으로 칭찬했다.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서연이 고마워했다.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태준은 서연의 열정적인 모습의 매력을 느꼈고 서연은 태준의 경험과 지혜에 감탄했다. 아버님과 함께 일하니까 정말 든든해요. 서연이 말했다. 나도 서연이와 함께 일하니까 즐거워. 오랜만에 일에 활력이 생겼어. 태준이 답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작업을 한 후 태준이 서연에게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 주었다. 고마워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서연이 감동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태준이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 이상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침실에서 잠들기 전 태준을 생각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든든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지우는 일 때문에 또 늦게 들어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버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야. 서연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태준도 서재에서 혼자 서연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똑똑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이건 위험한 감정이야. 태준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다. 아직은 금기의 선을 넘지 않았지만 그 선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다. 지훈의 해외 출장이 확정되었다. 중국 상하이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위해 일주일간 떠나야 했다. 출발 전날 밤 가족 3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일주일이면 금방이야. 걱정하지 마.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요. 사업도 잘 되길 바라고. 서연이 남편을 응원했다. 서연이는 아버지가 잘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 태준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공항으로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다. 태준과 서연 둘만 남은 공간이었다. 심심하지 않을까? 태준이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다. 괜찮아요. 일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고. 서연이 답했다. 그래도 외로우면 언제든 말해. 아버지가 상대해 줄 테니까. 그날부터 태준과 서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지훈이 없는 사이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다. 격식을 차린 대화 대신 편안한 일상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아버님 젊으셨을 때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원 벤치에 앉아 서연이 물었다. 글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걸? 태준이 웃으며 답했다. 그럴 리가요. 분명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신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더 멋있으셨을까요? 서연의 말에 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네. 태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사실 아버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정말 멋진 분이시라고. 서연의 고백에 태준은 놀랐다. 정말? 네. 지훈 씨가 부러웠어요. 이런 멋진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게. 그날 저녁 태준은 특별한 와인을 꺼내왔다.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고급 와인이었다. 지훈이 없는데 이런 좋은 와인을. 서연이 망설였다. 괜찮아. 서연이와 둘이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태준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어느새 한 병이 비워졌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많이 취했다. 아버님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이 취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외로워.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정말 외로웠어. 태준이 솔직하게 답했다. 저도 외로워요. 지훈 씨는 일만 하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아. 태준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아버님. 서연이 속삭였다. 서연아. 이건 안 돼. 태준이 이성적으로 말했지만 몸은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서연도 혼란스러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갈등했다. 금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끌리는 감정을 어쩔 수 없었다. 단 한 번만. 태준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태준과 서연은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오랜 외로움과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서연이 태준의 귀에 속삭였다. 나도. 아무에게도. 태준도 답했다. 그 밤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40년간 지켜온 도덕과 윤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모두 뒤로한 채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다. 서연아, 어젯밤 일은?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실수였어요. 너무 많이 마셔서.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래,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태준도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연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와인 핑계도 아니었다. 순수한 감정만으로. 이건 정말 마지막이에요. 서연이 말했지만 그녀도 태준에게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래, 마지막이야. 태준도 답했지만 이미 둘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훈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밤. 태준과 서연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어떡하죠? 서연이 물었다. 지훈이가 돌아오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야 해. 태준이 답했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은 감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훈이 돌아온 날 태준과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지냈어? 지훈이 서연을 안으며 물었다. 네, 아버님이 잘 챙겨주셨어요. 서연이 답하면서도 태준을 힐끗 보았다. 출장 어땠어? 태준이 아들에게 물었다. 성공적이었어요. 계약도 잘 성사됐고. 지훈이 기뻐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앉았지만 분위기는 미묘했다. 태준과 서연은 시선을 피했고 지훈만 홀로 즐겁게 출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주일 동안 집이 조용했겠네. 지훈이 말했다. 그런대로 괜찮았어. 태준이 짧게 답했다. 서연이도 심심했을 텐데. 아니요, 아버님이 계셔서 괜찮았어요. 서연의 대답에 태준이 살짝 긴장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지훈이 서연을 안으려 할 때 서연은 거부감을 느꼈다. 일주일 동안 태준과 보낸 시간이 자꾸만 떠올랐다. 피곤해요. 내일. 서연이 핑계를 댔다. 지훈은 아내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깊이 추궁하지는 않았다. 한편 태준은 서재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일주일간 느꼈던 행복과 죄책감이 교차했다. 아들을 배신했다는 자책감과 서연에 대한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정말 끝이야. 태준은 다짐했다. 하지만 서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옆에 누워서도 태준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그와 함께한 일주일이 너무도 행복했다. 잊어야 해. 서연도 다짐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의 감정을 지울 수는 없었다. 이렇게 금기를 넘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갔지만 내면에는 감출 수 없는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이 출장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태준과 서연은 지훈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서연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되었다. 보낸 사람은 아버님이었고 내용은 오늘 저녁 시간 어때? 할 이야기가 있어였다. 서연아, 아버지한테서 메시지 왔는데? 지훈이 물었다. 아, 네. 제 브랜드 해외 진출권으로 상담받기로 했어요. 서연이 당황하지 않고 답했다. 그래?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네, 정말 감사하죠. 지훈은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태준과 서연의 메시지는 점점 빈번해졌다. 처음에는 사업 관련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내용으로 바뀌어갔다. 오늘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태준의 메시지. 네, 조금 바빠서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서연의 답장. 서연이 생각하느라 일에 집중이 안 돼. 아버님도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하루에 수십 통씩 오갔다. 두 사람은 지훈이 회사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연락했다. 어느 날 지훈이 회사에서 급히 집에 돌아왔다.
중요한 서류를 깜빠먹고 온 것이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에서는 태준과 서연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평범한 광경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다. 지훈아, 벌써 왔네.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류를 가지러 왔어요. 지훈이 말했다. 아, 그래. 서연이와 사업 이야기하고 있었어. 태준의 설명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앉아있던 거리가 평소보다 가까웠다는 게 신경 쓰였다. 서류를 챙겨나가면서 지훈은 뒤돌아봤다. 태준과 서연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선이 마주치자 급히 고개를 돌렸다. 뭔가 이상해. 지훈은 처음으로 의심을 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요즘 아버지와 자주 만나네?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이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사업 이야기만 하는 거야? 네, 물론이죠. 왜 그래요? 그냥 좀 자주 보이길래. 서연은 내심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지훈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후 한진그룹의 이사회에서 상속 문제가 논의되었다. 태준이 나이를 고려해 경영권 이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지훈에게 지분의 60%를 이양하고 나머지는. 태준이 말하다가 잠시 멈췄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물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준의 대답에 이사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원래는 모든 지분을 지훈에게 물려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끝난 후 지훈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결정 안 했어. 서연이도 우리 가족이니까. 혹시 모르지. 태준의 말에 지훈은 놀랐다. 서연이요? 갑자기 왜? 며느리도 가족이잖아. 그리고 서연이가 사업 감각이 뛰어나더라. 지훈은 아버지의 말이 이상했다. 결혼 전까지는 모든 재산을 지훈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서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외였다. 아버지가 서연이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지 몰랐네요. 요즘 알게 됐어. 정말 똑똑한 여자야. 태준의 눈빛에는 단순한 인정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다. 상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서연이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태준이 말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훈 씨가 결정하실 일인 것 같은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아니야, 서연이 의견도 중요해. 태준이 서연 편을 들었다. 지훈은 아버지가 유독 서연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상했다. 그리고 서연도 평소보다 아버지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았다. 서연이가 일부 지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태준이 제안했다. 아버지, 그건. 지훈이 반대하려 했지만 서연이 말을 막았다. 아버님, 그런 건 부담스러워요. 전 괜찮아요. 왜 부담스러워? 가족인데. 태준의 말에 서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아버지와 사이에 뭔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즘 둘이 너무 가까워 보여.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도 이상하고. 그냥 아버님이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거겠죠. 가족이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아. 너도 아버지를 대할 때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져.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훈이 눈치챈 것일까? 저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는 건데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지훈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다. 다음 날 지훈은 회사에서 일찍 나와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태준과 서연의 행동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오후 3시경 태준과 서연이 함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둘은 태준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지훈은 몰래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급 호텔의 라운지였다. 지훈은 멀리서 지켜봤다. 태준과 서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사업 상담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였다.
대화 중간에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는 것을 지훈이 목격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정말 설마. 지훈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급히 그곳을 떠났다. 집에 돌아가서도 충격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아버지와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태준과 서연이 들어왔을 때 지훈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어디 다녀왔어? 지훈이 물었다. 호텔에서 미팅이 있었어. 태준이 답했다. 서연이도 같이? 네, 제 사업 관련해서요. 서연이 답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지훈은 태준과 서연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었다. 지훈의 의심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태준과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지만 두 사람은 그의 앞에서 완벽하게 연기했다. 하지만 지훈의 의혹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아버지와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이 괴로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김 과장입니다. 의뢰하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탐정 김 과장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도 전달해 드려야 하고요. 지훈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김 과장을 만났다. 그가 건넨 봉투를 받는 지훈의 손이 떨렸다. 이분들, 정말 그런 관계입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봉투 안에는 태준과 서연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서연의 아파트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심지어는 포옹하는 장면까지. 결정적인 증거였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지훈이 힘겹게 물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2개월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해외 출장 가신 그 시기 즈음부터요. 지훈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아내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동영상도 있습니다. 김 과장이 USB를 건넸다. 하지만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지훈은 USB를 받았지만 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미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절망적이었다.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정도로요. 김 과장이 덧붙였다. 그날 밤 지훈은 홀로 서재에 앉아 증거들을 다시 봤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가장 믿었던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며칠 후 한진그룹에서는 지훈과 서연의 결혼 1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를 준비했다. 원래는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려 했지만 태준이 성대하게 열자고 제안했던 것이었다. 1주년 기념으로 큰 파티를 하자. 우리 가족의 화목함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고. 태준이 말했다. 서연은 내심 부담스러웠다. 지훈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힘든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부부 행세를 해야 했다. 아버님, 너무 큰 행사는 부담스러워요. 서연이 말했다. 아니야, 우리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태준이 서연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특별한 발표도 할 생각이야. 지훈은 아버지의 말이 신경 쓰였다. 특별한 발표가 뭘까? 파티 당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이 화려하게 꾸며졌다. 재벌가의 행사답게 정치인, 재계 인사, 연예인들까지 참석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인 성대한 파티였다. 지훈은 턱시도를 입고 서연은 아름다운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다. 겉으로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차가웠다. 오늘만은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지훈은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파티가 시작되고 축하 인사들이 이어졌다. 태준은 주인답게 하객들을 맞이했고 지훈과 서연은 축하받는 부부 역할을 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네요. 1년이 지나도 신혼처럼 보이시네요.
하객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아는 것은 자신뿐이었다. 파티 중반 태준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의 기쁜 날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의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훈이와 서연이의 결혼 1주년을 축하하며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지훈은 긴장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 저는 서연이라는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태준이 잠시 멈췄다. 한진그룹의 지분 중 일부를 서연이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예상치 못한 발표였다. 지우는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서연에게 지분을 주겠다고. 이것은 단순한 며느리 사랑이 아니었다. 서연도 당황했다. 이런 발표를 미리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이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앞으로도 한진그룹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지우는 박수를 칠 수 없었다.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지우는 결심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훈이 갑자기 무대로 올라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도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태준과 서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다.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지훈아, 뭘? 태준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대형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태준과 서연이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 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의 놀란 목소리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제 아버지와 아내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다. 지훈아, 이게 뭐야? 태준이 소리쳤다. 진실입니다, 아버지. 아니,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겠네요. 연 회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한진그룹 회장과 며느리의 실체입니다. 도덕도 윤리도 없는 짐승들입니다. 지훈아, 그만해. 서연이 울면서 말렸다. 그만하라고요? 1년 동안 저를 속이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으면서 보안 요원들이 동영상을 끄려 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봤다. 그리고 기자들은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태준은 무대 위로 올라가 지훈을 막으려 했다. 미쳤구나. 당장 이걸 끄라고.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부자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 내가 어떻게 날. 태준이 말하다가 멈췄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요? 제가 어떻게 당신들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배신하고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으면서 서연은 무대 한쪽에서 펑펑 울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200명의 하객들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부터 저는 한진그룹과 이 가족을 떠납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두 분의 더러운 관계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와 연 회장을 떠났다. 뒤에는 폐허가 된 파티와 망연자실한 태준, 그리고 울고 있는 서연만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40년간 쌓아온 한진그룹의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한진그룹의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어제 파티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는 모든 언론의 톱뉴스가 되었다. 한진그룹 회장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불륜. 재벌가의 숨겨진 추악한 민낯. 도덕적 해이로 드러난 재벌의 실체. 각종 신문과 방송, 인터넷 뉴스가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어제 파티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생중계한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태주는 그날 아침부터 계속 울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과 사업 파트너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집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다. 회장님, 불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느리와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태주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집 안에서 나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무서웠다.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악플과 협박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익명의 전화들이 서연을 괴롭혔다. 한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장 시작 3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연일 최저치를 경신했다. 회사의 시가총액이 하루아침에 수조 원 단위로 증발했다.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겠습니다. 향후 거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자들과 거래처들이 연이어 등을 돌렸다. 태준의 휴대폰에는 긴급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다. 회장님,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태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태준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한진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제 며느리와의 관계는 단순한 오해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며 사업적으로 도와준 것뿐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항의했다. 그럼 동영상 속 장면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증거 자료들이 명확한데 아직도 부인하시겠습니까? 그것들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태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럼 아드님이 왜 그런 폭로를 했을까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들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가까워진 것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태준의 해명은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기자회견 후 서연도 별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저와 시아버지 사이에는 아무런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동영상 속 장면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상 만남이었고 가족으로서의 친밀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해명을 믿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한편 지우는 별도의 숙소에서 지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명한 로펌과 계약을 맺고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 소송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혼 사유도 명확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대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불륜으로 인한 가족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상속권 박탈 소송도 가능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가족으로서의 정은 모두 끊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 다툼뿐이었다. 스캔들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한진그룹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투자 유치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회사가 정말 위험합니다. 부사장이 긴급히 찾아와 보고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태준이 무력하게 물었다. 우선 회장님께서 경영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라도 살릴 수 있어요. 태준은 충격받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서연 씨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날 밤 태준과 서연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서연아, 미안해. 태준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사랑했지만 지켜낼 수 없는 관계였다. 며칠 후 서연은 한국을 떠났다. 미국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다.
공항에서 태준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기자들의 시선 때문이었다. 태준은 서연이 떠나는 비행기를 멀리서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한진그룹의 몰락은 계속되었다.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던 주가는 결국 거래 정지 위기까지 몰렸다. 40년간 쌓아온 기업이 불과 몇 주 만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태준은 빈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회사도 명예도.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모든 것이 어둠으로만 보였다. 서연이 미국으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한진그룹과 가족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태준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유언장을 수정해 지훈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재산의 일부를 서연에게 증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지훈은 변호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고 경악했다. 아마도 보복성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에 대한 반격이죠.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럴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대응할 방법이 있어요. 지훈은 분노했다. 자신을 배신하고도 모자라 이제는 재산까지 빼앗으려 한다니.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정을 느낄 수 없었다. 며칠 후 태준의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유언장 수정 의사를 발표했다. 태준 회장은 아들 지훈의 배신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지훈에게 상속할 재산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처분하실 계획입니까? 기자가 물었다.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일부는 서연 씨에게 증여할 예정입니다. 서연 씨는 무고한 피해자이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들은 지훈은 즉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아버지를 상대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지훈이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유언장 수정이 불륜 관계를 은폐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제 부자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40년간 쌓아온 부정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법정에서의 승부만 남았다. 법정에 선 태준과 지훈은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는 철천지원수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 태준은 며느리와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상속권을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훈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권리 남용이며 유언장 수정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태준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지훈 씨가 가족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회사와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 행위이며 상속권 박탈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법정에서는 연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지훈 측은 태준과 서연의 불륜 증거들을 제시했다. 사설 탐정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들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이 증거들이 보여주듯이 태준과 서연은 명백한 불륜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태준 측은 지훈의 폭로 방식을 문제 삼았다. 설령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회사와 가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정 밖에서도 여론의 공방이 치열했다. 지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신당한 아들의 정당한 복수라고 했고, 태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 있던 서연도 이 소송에 휘말렸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가 들어온 것이었다. 서연 씨의 증언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꼭 법정에 서셔야 합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설득했다. 하지만 서연은 거부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재산 증여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서연은 고민했다. 재산은 필요했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지옥 같은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결국 서연은 서면으로만 증언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녀의 증언은 애매했다. 태준 회장과의 관계는 순수하게 사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서연의 애매한 증언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불륜을 명확히 인정하지도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한진그룹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쇄적으로 취소되었고 직원들이 대거 이직했다. 회사의 존폐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느 날 지훈이 태준을 찾아와 말했다. 그만하라고?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태준이 차갑게 답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직원들은 어떡하고 우리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어떡해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내가 모든 걸 망쳐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하지 마. 부자는 끝까지 화해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너무 깊은 배신감이 있었다. 몇 달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태준의 유언장 수정을 일부 인정했다. 태준의 상속권 조정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박탈은 과도하다고 보여 지훈에게는 전체 재산의 40%를 상속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태준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도록 합니다. 부분적 승리였다. 지훈은 아무것도 못 받을 뻔했던 상황에서 40%라도 건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은 불만족했다. 항소하겠습니다. 지훈에게 줄 재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항소하면 저도 항소하겠습니다. 지훈도 맞섰다. 이렇게 부자 간의 법정 다툼은 2심, 3심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다. 가족의 정은 완전히 끊어졌고 오직 법적 다툼만 남았다. 한진그룹의 몰락은 계속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였던 회사가 이제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모든 게 다 망했어. 태준은 빈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가족도 회사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은 지훈과의 끝없는 법정 다툼뿐이었다. 2년 후 한진그룹의 몰락은 완전히 끝났다. 연이은 법정 공방과 경영 악화로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이후 해체 수순을 밟았다. 40년간 쌓아온 거대한 제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태준은 이제 홀로 남았다. 강남의 호화 저택도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현재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한때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이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지훈과의 상속권 소송은 지훈의 승리로 끝났다. 3심에서 법원은 지훈에게 자녀 재산의 70%를 상속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빚더미만 가득했다. 아버지, 그래도 이제 끝났네요. 최종 판결 후 지훈이 태준에게 말했다. 끝이라고? 모든 게 시작일 뿐이야. 태준이 쓸쓸하게 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법원 앞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2년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태준은 한참 생각하다가 답했다. 후회? 글쎄. 서연이와의 시간은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내게 상처를 준 건 후회해.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너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폭로한 걸 후회하지 않나?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후회하고 있었다. 분노에 사로잡혀 가족과 회사를 모두 망쳐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도 회사도. 이미 늦었어. 깨진 거울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날 이후 부자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태준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훈은 남은 자산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 재건을 꿈꿨다. 미국에 있던 서연도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